안녕하세요. 연기금 출신 유튜버 밸류마인입니다. 오늘은 시황을 말씀드리고 종목 분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미국에서 4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26만 6천 명 증가로 시장 예상치 95만 명을 크게 하회했고 0.2% 감소가 예상했던 실업률은 오히려 0.1%가 증가한 6.1%로 나타나면서 아직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경제 회복이 완연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러한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촉발하면서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난 12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나 올라 시장이 예상했던 상승폭보다 훨씬 크게 올라 시장을 놀래켰습니다. 이는 2008년 9월 4.9%를 기록한 이래 12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만약 이러한 인플레 상황이 일시적, 여기서 키워드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지 않다면 필요한 도구를 써야 할 것으로 보고 테이퍼링, 유동성 공급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시장은 정책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받아들이고 미래의 가치가 과도하게 반영된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TSMC의 경우 매출이 전달 대비 13.8%나 감소하면서 실적마저 부진해 급락했습니다. TSMC가 폭락하자 전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증시도 연쇄적으로 반응하며 하락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된다면 금리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것이 경기 위축을 촉발시켜 경기가 완연하게 회복하지 못한 채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도 있어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고용 상황과 경기 여건의 개선이 충분히 확인된 이후에야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여 지나친 우려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장기적인 이익의 트렌드가 훼손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 한해서는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분할 매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TSMC, 엔비디아, 로블록스, 텐센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입니다. 한편 저희 밸류마인에서 방송했던 메타버스와 관련된 주식 중 로블록스의 주가가 오르면서 주목해볼 만하겠습니다. 로블록스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했고 순현금 흐름은 400% 증가했고 평균 일간 사용자 수 또한 전년 대비 79% 상승하며 4,210만 명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죠. 로블록스의 매출 추이를 표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사용시간은 97억 시간으로 1년 전 대비 98% 증가했고 매출의 핵심 지표인 플랫폼에서 쓰이는 암호화폐인 로벅스의 판매액도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해 약 7,300억 원이 결제됐으며 이를 일간 사용자 수로 나누면 인당 15달러를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운영 조언해주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출신의 피터 계좌에 로블록스를 최근에 편입했습니다. 로블록스는 저희 밸류마인에서도 조만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분석 시간이 왔습니다. 종목 분석 시간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금융학회 코너와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종목은 디즈니입니다.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디즈니는 테마파크, TV 방송사, 영화사,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보유하며 컨텐츠 왕국의 위상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디즈니의 사업 부문은 크게 미디어 네트워크스, Parks Experiences and Products, Studio Entertainment, Direct to Consumer and International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선 미디어 네트워크스 부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는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으로 디즈니, ESPN, 프리폼, FX 및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랜드 등 케이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ABC 브랜드로 미국 내 8개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사는 텔레비전 제작과 배급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1923년 창립된 디즈니는 독보적인 자체 컨텐츠를 기반으로 디즈니 채널을 개국함으로써 TV 방송 시대를 연바 있습니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성인용 전문 영화사인 할리우드 픽처스를 설립했고 독립예술 영화 제작사인 미라맥스를 인수했습니다. 디즈니는 거침없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디즈니의 미디어 포트폴리오를 보면 각 자회사들은 우리가 흔히 이름만 들어도 아는 막강한 기업들인데요. 95년도에는 미국의 3대 지상파 방송사 중 하나인 ABC를 인수하고 96년에는 케이블 TV 전용 스포츠 채널인 ESPN을 인수했습니다. 2005년에는 토이스토리, 몬스터 주식회사 니모를 찾아서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사 픽사를 인수하고 2009년에는 스파이더맨, 헐크 등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마블을 인수했습니다. 2012년에는 루카스필름, 2017년에는 21세기 폭스까지 인수함으로써 디즈니는 세계 1위의 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디즈니는 지속적인 M&A를 통해 미디어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이익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디즈니는 그 어느 기업보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영화관 영업 중단으로 영화 개봉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디즈니랜드 폐쇄, 크루즈 운영 중단 등으로 2020년 동사는 적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도 손실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미국의 4대 스포츠 경기 NFL, NBA, MLB, NHL의 무기한 중단으로 디즈니 소유의 스포츠 전문 채널인 ESPN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광고 단가가 낮아지면서 제작 비용이 부과되었고 디즈니의 케이블 네트워크 영업이익은 다소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디즈니 채널의 수익 증가가 이를 상쇄하여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 전반의 영업이익은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디즈니의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6%라는 역성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네트워크 부분은 14%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컨텐츠 제작, 보유와 배급, 동사 미디어 그룹이 갖춰야 할 역량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원소스 멀티유즈, OSMU를 통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디즈니는 중장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기업입니다. 최근 OTT 플랫폼이 대거 등장하면서 케이블 채널의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를 론칭했고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들은 디즈니의 컨텐츠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59개국 구독자 1억 명을 돌파할 디즈니 플러스의 폭발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뒤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Parks, Experiences and Products가 있겠습니다. 디즈니의 테마파크 리조트 사업부는 전 세계에 있는 6개의 리조트와 12개의 테마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부의 매출은 휴양시설 외 IP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컨텐츠 및 캐릭터 로얄티 수익이 포함됩니다. 여행, 관광 산업의 불황으로 인하여 단기적인 매출은 하락하였으나 현 상황이 개선되었을 경우 기존 수준 이상의 매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18년 진행한 전 세계에 인기 있는 테마파크를 고르는 설문조사에서 상위 12개 테마파크 중 9개를 디즈니가 차지할 정도로 디즈니의 테마파크는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죠. 해당 산업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테마파크 관련 산업은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확장해 가고 있으며 디즈니도 늘어나는 관람객 수요에 따라 테마파크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약 10억 달러 규모의 스타워즈 테마파크를 개장했으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일본 디즈니랜드에 대한 약 2.7조 원 규모의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문인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 디렉트 컨슈머 앤 인터내셔널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의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는 디즈니 영상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부입니다.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중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알라딘, 겨울왕국 등 잘 알려진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블루스카이 스튜디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극장 시장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디즈니 역시 기존의 애니메이션,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배급을 극장이 아닌 디즈니 홈 엔터테인먼트, 디즈니 플러스 쪽으로 배급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디즈니 스튜디오 사업부는
영화에 대한 마케팅에 상당한 광고비를 지출하고 부담하며 대중들에게 영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그 결과 소울과 같은 영화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얻었었죠. 디즈니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극장 시장이 상황이 악화되자 홈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홈 엔터테인먼트 시장으로의 영화 배급은 보통 극장 개봉 후 3에서 6개월 후에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었지만 최근에는 전자 형식으로 극장 개봉보다 빠르게 시장에 풀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DVD 및 블루레이를 포함한 물리적 형식과 전자 형식으로 이루어진 홈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한편 디즈니는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에 나오는 음악도 큰 사랑을 받고 있죠. 따라서 디즈니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는 영화 음악의 개발, 제작, 마케팅, 유통하기 위해 디즈니 뮤직 그룹을 두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뮤직 그룹은 디즈니 영화 음악을 직접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뮤지컬 콘서트를 포함한 다양한 공연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는 디즈니 컨텐츠와 스트리밍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에 따른 구독료를 받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 ESPN 플러스 등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는 픽사, 마블, 스타워즈 등 디즈니가 제작하는 최고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비디오 스트리밍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2019년 11월에 미국을 비롯한 4개국에서 출시되었으며 서유럽, 인도 등 다양한 국가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론칭된 디즈니 플러스는 약 1년 4개월 만에 유료 회원수 1억 명을 돌파하며 막강한 디즈니 컨텐츠를 무기를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 OTT 플랫폼의 최강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앞서 보았듯이 디즈니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극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영화 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이것도 회복 추세에 들어섰고 영화 시장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를 론칭해 OTT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디즈니의 위상은 굳건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블, 픽사 등 최고의 컨텐츠 바탕으로 영화 컨텐츠 산업에서의 독점적 점유율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입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미디어 네트워크 기업 부문의 비아컴, AT&T, 컴캐스트의 2021년 평균 PSR 13.9배, 2022년 평균 PSR 13.1배를 적용하였고요.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의 2021년 평균 PSR 43배, 2022년 35.4배, 파크 익스피리언스 프로덕트 부분은 힐튼, 메리엇 베케이션 월드와이드의 2021년 평균 PSR 70배, 2022년 PSR 25.6배를 적용하였습니다. 섹터 웨이팅은 미디어 네트워크의 30%, 파크 익스피리언스 앤 프로덕트의 25%,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의 45%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평균 퍼인 2020년 41.1배, 2021년 PSR 26.2배를 도출했습니다. 이렇게 적용한 적정 주가는 53.73불로 나옵니다. 기업 가치가 1,457억 달러로 적정 주가가 53달러로 나오는데 현재 주가가 178불이므로 고평가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의 아성을 넘어설 기세로 성장하고 있기에 성장주 관점에서 보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 정도는 담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